오빠라고 부르면서요. 소리치고 정말 환호하고 미드, 푸드에 이어서 한드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죠. 무려 103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봉주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요즘 정말 넷플릭스의 드라마 지옥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K5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실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뷰티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정말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한류의 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 나날이 커지고 있는 K컬처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접두어에 K가 붙은 것은요,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아주 자랑스러운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적인 것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소비가 되는 모든 한국 음악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K-팝입니다. K-팝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아주 잘 완벽하게 수행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BTS하고 블랙핑크를 우선 떠올릴 수 있죠. BTS 외국인 팬들이요, 노래를 따라 하려니까요,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덩달아서 불붙은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열기는 더욱더 후끈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오면은요, 특히 남성 가수들이 나오면 오빠라고 부르면서요, 소리치고 정말 환호하고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는 것은 이미 오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몇 년 전에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성공은요, 사실 몇 년 후에 세계를 장악할 이러한 거대한 한류의 열풍을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K푸드란 김치, 불고기, 비빔밥처럼 전통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요, 떡볶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치킨이라든가 호떡이라든가 짜장면, 칼국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뜻하는 것으로 이미 그 뜻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K푸드가 이렇게 세계에 잘 알려지게 된 것은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또 외국인들이 아주 친숙하고 자연스럽고 손쉽게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로 인해서 촉발된 이 K푸드에 대한 세계인들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홈쿠킹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가 잘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K푸드의 세계적인 확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인 치킨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외국인들도 이 치킨, 한국식으로 조리한 이 치킨을 먹어보고는 그 맛을 잊지를 못하죠. 그래서 먹고 나서는 그 좋은 감정을요, 맛있다, 매워, 짜다, 달다 하는 표현을 한국말로 직접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하고자 이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까지 크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요즘의 대세인 이제 K-웹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그 K-웹툰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좀 궁금하시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문화 중에서 특히 망가, 일본말로 만화라는 뜻이죠. 망가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이 만화라는 용어는요, 이야기 형식의 극화라든가 또는 인쇄된 그림을 모두 뜻하게 되었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특히 신문에 연재되는 만화가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요, 수십 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는요, 만화는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디지털로 변신을 했고 웹툰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만화의 일종인 웹툰은요, 2019년 한국의 디지털 만화의 플랫폼인 크로스 코믹스가 출범을 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코믹스의 김현우 공동 창립자는요, 일본의 만화와 한국 만화의 차이를요, 제작 방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의 만화는요, 인쇄를 하여서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웹툰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칼라이고요, 수직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그쵸? 휴대폰으로 밀어서 보기 때문에요,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하! 일본 만화와 한국 웹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이 표현에 의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드라마 하면은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드라마를 일컫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킹덤이라든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의 불시착에 이어서요, 이제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또 지옥, 또 지금 연못까지 전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여러분들 K-드라마의 자랑스러운 면모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최정상의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미드, 푸드에 이어서 한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네, 너 한드 봤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근데 한국 배우들이 한국말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인들한테 인기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넷플릭스에 따르면요, 언어는 더 이상의 장벽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고 즉각적으로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된 자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자신이 편한 언어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즐겨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하다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지난 9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에요, 영국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자그마치 2주 만에 76%가 늘었고요, 미국에서는 자그마치 40%가 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수치입니까? 네, 이제는 대중문화와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해당 언어를 배우려는 그러한 트렌드가 계속해서 쭉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치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의 진출 국가 수가요, 처음 3개국에서 82개국으로 자그마치 27배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학습자 수는요, 740명에서 지금은 7만 6천 명이 되었기 때문에 무려 103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자주 봤죠? 언니, 오빠, 치맥, 태권도, 먹방 등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요, K 단어들이 26개나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 이 기회에 잠깐 좀 살펴볼까요? 정말 옥스퍼드 사전이라면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사전인데요, 우리 한국 단어 26개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2013년까지만 해도요, 21만 8천 개 정도의 표제어에서 한국어에서 유래된 단어는요, 불과 10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 수치를 보면은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이렇게 인기가 있고 유행을 하다 보니까요, 영어 문화권에 한국어 유래 단어가 정말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심지어 옥스퍼드의 그 출판부에서는요, 지난 9월에 대박이야, 대박이라는 단어까지 등재한 것은 보면은요, 정말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26개 단어라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또 몇 개를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요, 삼겹살도 올라갔고요, 스킨십도 올라갔고요, 잡채, 김밥, 콩글리시, 만화, 아까 말씀드린 먹방, 애교, 네, 이러한 단어까지 다 올라갔으니까 우리 한국 문화의 힘 정말 넘치고도 넘친다고 할 수 있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1990년대 동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한국 문화의 인기는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이제 한국어는 현대 영어 어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출판부에서는요, 전 세계의 영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스타일을 아우르는 이러한 K-트렌드 어휘를 소개한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일부 말씀드린 26개의 어휘를 소개했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단어는요, K-복합어인데요. 옥스퍼드 출판부는 한류가 확산하면서 K로 축약된 Korean이 다른 명사와 결합을 해서 한국이나 한국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명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요, K-팝과 사랑의 불시착, 킹덤과 같은 K-드라마의 성공은요, 지금 너무나 세계적이기 때문에 K-복합어로 표시하는 대신에 따로 옥스퍼드 사전에 올렸다고 설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오빠와 언니도 물론 이 우리 한글의 호칭들도 이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가 되었죠. 오빠와 언니는 한국 외에서 사용될 때는 한국에서 사용될 때와 조금 다르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K-팝이나 K-드라마의 팬들은 언니를 자기의 성별과 무관하게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여성 배우나 가수들을 부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오빠는 매력적인 한국 남성, 특히 유명한 배우나 가수를 부를 때 오빠라고 한다고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민호라든가 박서준, 이종석, 지창욱 등을 예로 들면서요. 한국 스타를 궁극의 오빠, 그쵸? 얼티미트 오빠라고 명명을 한 21년 초 한 트위터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출판부는 한류는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지만 아시아, 특히 한국의 이웃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이 된 많은 한국어 단어는 영어로 작성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출판물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다는 설명도 역시 추가하였습니다. 한류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요, 문화를 초월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면서요,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행을 버킷리스트 넘버 원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가 하면은요, 감탄사를 아이고라고 하는 한국 마니아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어깨를 펴고 활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만해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류에 관한 K-복합어, K가 붙은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곧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안또!